여러분, 만약 은퇴 후에 월배당 ETF로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받게 된다면 국가에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배당소득세의 15.4%, 그러니까 한 185만원 정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아 한 투자자는 매달 150만원을 뺏길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S&P 500의 꾸준한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월배당, 더 빠른 현금 흐름을 약속하는 대안 상품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한 투자자의 경험담에 따르면 그 달콤한 유혹의 끝에는 원금 손실보다 더 무서운 세금과 건보료라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1억을 모으려다 오히려 자산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S&P 500의 대안을 찾던 투자자들이 빠지는 3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을 합법적으로 피하고 오히려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며 1억 모으기를 도와주는 진짜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퇴 후 지역가입자는 연간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이 단 1000만원만 넘어도 소득 전체에 대해 약 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연 1100만원의 배당을 받으면 1100만원 전체가 건보료 산정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30년 넘게 일한 회사를 명예롭게 퇴직한 50대 후반의 김성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요즘 유행하는 고배당 커버드콜 ETF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200만원씩 따박따박 찍히는 것을 보며 아, 이제 제2의 월급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안도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날아온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통보였고 진짜 비극은 다음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월급 같던 배당금이 세금과 건보료로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믿었던 절세 상품의 배신과 시장 상승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는 그동안 세금을 밀어주는 효과가 있던 해외 주식 TR ETF가 폐지됩니다. 이제 배당금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지급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소득이 늘어나 김성호 씨처럼 건보료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어제의 안전지대가 오늘의 지뢰밭이 된 셈이죠. 김성호 씨가 투자한 커버드콜 ETF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구조적으로 주가 상승이 제한됩니다. S&P 500 지수가 20% 급등하며 모두가 환호하던 작년에 자신의 ETF는 고작 5% 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땅을 쳐야 했습니다. 매달 얼마간의 현금을 손에 쥐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 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총 자산은 오히려 S&P 500에 묵묵히 투자한 친구보다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싶으시겠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함정을 피해가는 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준비하던 박지혜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특정 ETF 상품이 아닌 세금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먼저 집중했습니다. 연 900만원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연 2천만원은 ISA 계좌에 마치 성벽을 쌓듯 차곡차곡 먼저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 안에서 김성호 씨와 똑같이 S&P 500 ETF와 배당성장 ETF를 사 모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박지혜 씨의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세금이 즉시 떼이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되어 복리의 눈덩이를 더 빠르게 굴렸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땐 15.4%가 아닌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세율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연금 소득은 아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지혜 씨는 합법적으로 조용히 폭탄을 제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1억의 벽을 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세금 방어벽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계좌를 최우선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그리고 다른 어떤 투자보다 먼저 연 900만 원 한도까지 이 계좌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그 안에서 S&P 500이든 SCHD든 여러분이 원하는 ETF를 매수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기준으로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으로 매년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건 시작부터 연 16.5%의 확정 수익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만능통장 ISA로 허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를 다 채우셨다면 그 다음은 ISA 계좌입니다.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 조건에 따라서는 400만 원까지 세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완전 비과세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의 배당 수익이 나면 15.4%, 즉 154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금이 79만 2천 원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고요. 세 번째, 일반 계좌는 포트폴리오의 보너스입니다. 1단계와 2단계, 즉 연금계좌와 ISA라는 단단한 방어벽을 모두 세운 후에 남는 돈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일반 계좌 투자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때는 한 투자자 커뮤니티의 의견처럼 내가 아직 젊다면 배당 성장과 주가 상승을 함께 노리는 SCHD를 은퇴가 임박했다면 현금 흐름을 위해 재피 비중을 일부 고려하는 등 자신의 나이와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방어벽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공격에 나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년에 1억을 모으기 위해 S&P 500 대신 집중해야 할 이것은 어떤 신기하고 새로운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바로 세금과 건보료를 막아주는 절세계좌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수익률 1%에 목숨 걸기 전에 새어나가는 세금 10%를 먼저 막습니다. 1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세금의 벽은 누군가에게는 절망이겠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에게는 부자로 가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고 올해 나의 연금 저축과 IRP 납입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한도를 채우는 것이 2025년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내년 여러분의 구체적인 저축 목표 금액은 얼마인가요? 댓글로 공유하며 서로의 다짐을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금융 지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